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퀴어 문화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열렸고 대구는 2009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지난 주말 동성로에서 열렸는데요. 대구시와 대구시 경찰청 두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갈등을 얼룩진 축제가 남긴 파장을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봅니다. 6월 19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구모분기점부터 칠곡분기점까지 4km 정도 정체에 빚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인 부산 방향으로는 서울 경기 부근만 막히고요. 이외에는 제속도 내서 지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위로는 창원 방향으로 유천나들목에서 옥포분기점까지 6km 정도 길게 차간거리 당겨 이동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도청교 지하차도 일대 교통량 많고요. 상경로 위로는 상격초등학교에서 상격중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상격대교 방향입니다. 상격대교 지나시는 분들 신호 3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앞산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으로 안지랑 고가교 내려가면서 막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 31도, 구미 33도, 포항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에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7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지난 목요일 밤 중리동 재활용업체에서 큰 불이 나서 금요일 오전에야 꺼졌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인근 공장 13개 동이 불에 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재활용 폐기물 선별 처리장으로 하루 약 20톤이 비닐, 플라스틱, 종이 등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 처리하던 곳입니다. 서구청은 동구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 가능하지만 동선이 길어지면서 약간의 수거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가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월에는 경북 북부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맑은 누리파크에서 불이 나서 1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성주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서 폐기물 200톤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이 업종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건강과 대기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생활 폐기물은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고 한번 불이 나면 다 타야지만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야적장을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화재 확산을 늦추고 소방 안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중리동 재활용업체의 화재 원인을 꼭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화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지난 주말 대구 북구청이 연 떡볶이 페스티벌이 인산 1회를 이루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난 후 이번이 두 번째 행사였는데요. 전국 유명 떡볶이 맛집 23곳이 참가했고 다른 간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17곳까지 더해졌습니다. DGB 대구은행파크 주변에 북구청이 마련한 1,700석 규모 좌석은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재료가 다 떨어진 판매 부스는 잠시 휴식을 갖고 재료를 사러 갈 정도였습니다. 네, 주말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가는 걸 포기했었거든요. 그래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예, 그만큼 떡볶이라는 음식이 대중성에다가 온갖 떡볶이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라는 형식까지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날씨를 감안해서 개최 시기는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떡볶이가 뜨거운 음식인 만큼 봄이나 가을철에 열면 더 쾌적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 의견 잘 수렴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현직 경찰이 킥보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음주 측정이 약 20시간 만에 이루어져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가 지난 7일 오후 10시쯤 범어동 달구벌대로에서 아슬아슬하게 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음주운전을 의심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A 경위는 킥보드를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운전자 신원을 확인했는데 A 경위는 업무 일정이 있다면서 오후 6시에야 측정에 응했습니다. 측정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현장을 이탈한 것도 석연치가 않은데 측정도 제때 안 이루어진 거네요. 예, A 경위는 자신은 술은 안 마셨고 버스 기사와 시비가 격해질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또한 봐주기는 없었고 감찰을 통해 신고 시점 이전에 A 경위가 음주를 한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오해에 불과했는지 제대로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죠. 7월이면 군위군이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되는데요. 대구와 군위읍 또 우보면을 잇는 급행 시내버스 노선 2개가 새로 생깁니다. 대구에서 군위읍 방면 급행 시내버스 9번이 칠곡 경대병원에서부터 팔공산 터널, 효령면 행정복지센터, 군위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을 운행합니다. 우보면 방면 급행 시내버스 9-1번도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칠곡 경대병원을 출발해서 북의 3064 테마파크, 우보정류장 구간을 운행합니다.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이고요. 군위군은 급행 시내버스가 운행하면 군위 주민이 대구 나들이는 물론 대구 시민이 군위 방문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노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이 군위의 대구 편입을 이야기하면서 대중교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이 좀 많아지게 되면 배차 간격도 좀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예, 대구 동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수년간 주차 위반, 과태료 등 공금 수백만 원을 횡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직기강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구청은 2017년부터 주차 단속 및 주차 표지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수익금 출납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A씨에게 맡겼는데요.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업무용 통장에 임시 보관돼 있던 약 9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횡령을 한 거죠? 예, 과태료 등 각종 세입 수납이나 통장 취급은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합니다. 동구청은 권한도 없는 A씨가 업무용 컴퓨터에 담당 공무원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도록 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A씨가 과태료 업무를 일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공금이 제대로 세입 처리됐는지 확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동구청은 뒤늦게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업무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수성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태권도 선수 유경민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실업 최강전이라는 대회에서 개인전은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단체전은 무려 8연패라는 성과를 거두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초등학교 때 골목대장 할 정도로 진짜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맨날 찾으러 다니실 정도였는데 이런 걸 좀 기죽이고 싶으셨는지 초등학교 때 특기적성에 태권도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접하게 되다가 이렇게 선수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부상이 조금 많았거든요. 수술도 한 5번, 6번 했고 몸이 올라와서 좀 할 것 같은데 하면 또 다치고 할 것 같은데 하고 다치고 이랬는데 운동을 그만둘 생각까지도 했었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시합에 성과가 잘 나와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한 일주일 전부터 몸을 조금 무겁게 해야 돼서 호구랑 납작기를 좀 더 차고 운동을 한다던가 발을 조금 더 많이 찬다던가 평소보다 그런 식으로 하고 대진표가 나왔을 때는 상대 선수에 따라서 전력 분석을 해요. 저는 일단은 앞으로 저희 팀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싶고요. 저희가 밖에서 운동할 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나오셨고요. 오늘은 서유리 리포터도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제15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서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 경찰청 공권력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는데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나는 경찰이 어떻게 법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형허가 받지 않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위하려면 이 주변에서 해야죠. 행진하려면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지 말고 인도로 행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설득을 해도 거꾸로 나한테 집회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 교통방해죄 구성요건도 설명해 주겠다. 야,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 경찰청장보다 내 형법을 모르겠어요. 경찰이 저렇게 공무원들을 갖다가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밀치고 그래 하니까 자기를 하도 내버려둬야지. 동성로를 갖다가 불법 천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경찰 책임이지.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나머지는 경찰 책임이지. 네, 도로 조명, 통행권, 교통방해죄 각종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대구 시민들은 잘 아는 공간일 겁니다. 네. 이 버스만 다니는 곳인데요. 그렇죠. 이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지난 17일에는 대구 경찰청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다른 곳으로 버스를 우회시켜 달라고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대구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버스는 정상 운행하고 이 대구시 공무원들이 행정 대집행 형식으로 도로 위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나선 겁니다. 이에 집회를 보장하려는 경찰과 이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이 일어난 건데요. 네. 현장에 대구시와 중구청 공무원 500여 명, 또 경찰은 1,500여 명이 대치를 했습니다. 약 30분 동안 양쪽이 뒤섞이고 이 대치 과정에서 이 고성과 욕설이 또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결국 오전 10시부터는 차량 진입이 이뤄져서 무대 설치가 시작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월당 내거리 인근으로 이동해서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네, 현장에 경찰과 공무원 합쳐서 2천여 명 정도 네. 있었다고 얘기가 들었는데요. 그간 퀴어 축제를 열 때마다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구시와 경찰이 정면 대치하는 건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말씀하셨듯이 찬반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이번 축제를 보면요, 지난 7일이었어요. 그 동성로 상인회와 대구 퀴어 반대 대책 본부가 대구지법에 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네. 축제를 열지 말아야 된다, 집회를 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였고요. 근데 이게 일주일 뒤인 15일에 대구지법이 가처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부 판시를 보면 그 표현의 자유는 이 사건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고 네. 다양한 사상과 의견을 교환하는 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상인회의 이제 재산권 또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지만 이 축제 자체가 1년에 한 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과거 사례로 비추어서 폭력의 방법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지가 않기 때문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이 표현의 자유보다 중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네, 한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후에 이제 좀 의문이 있어서 저도 아는 변호사 몇 분께 좀 여쭤봤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권의 충돌로 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재판부가 좀 불가피한 판단을 내렸다. 이런 시각이었는데 그 상인회가 주장하는 게 재산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헌법에서 또 집회의 자유 보장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이걸 어느 게 좀 우선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이 집회의 자유를 아예 제한해 달라 이렇게 한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취지의 소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이게 그 동성로 상인들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다음 날인 이 홍 시장이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면서 이 퀴어 축제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라고도 밝혔는데 해마다 축제가 열리면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차량 출입을 통제해 왔었거든요. 네. 이 시민 불편 민원과 이 동성로 상인들이 이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이를 좀 받아들인 거고요. 이 대구시 입장에서는 집회 자체는 이 법원이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도로 조명 허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스를 막아서 세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는 이 합법적이지만 이 도로 조명을 하는 것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 대구시 입장이었거든요. 대구시는 경찰이 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라고 강하게 좀 반발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이 길을 터준 거거든요. 네. 우여곡절 끝에도 퀴어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모습을 담아왔죠. 네, 대구시와 경찰의 대치 끝에 퀴어 축제와 반대 집회가 한 블록 정도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퀴어 축제 현장 소리와 참여자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퀴어 축제에 교통관리하게 된 경찰관입니다. 법원에서 집행금지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또 기각을 함에 따라서 집회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경찰관의 어떤 입장으로서 거기에 근거해서 현장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충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의 어떤 기동대와 또 경찰관 분들의 도움을 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참관 백소연이라고 합니다. 집회 차량을 이렇게 안으로 넣으려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저희를 막았고 저희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경찰분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 있으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고 공무원들이 앉거나 눕는 이런 장면도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한 상황도 조금 있었어요. 퀴어 축제가 안전하게 매년 열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 딸을 두고 있는 애니라고 하고 내 애가 그럴 거라고는 정말 0.0001도 상상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아들이 내가 막 여자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끔찍하고 오이를 너무너무 울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성소년 때 얘가 우울했던 거 자기 자신도 남자로 살아보려고 막 수염도 기르고 이게 수수께끼 풀리듯이 딱딱딱 맞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받아줘야만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정말 눈물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성소수자를 이렇게 혐오하는 세력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얘네들 이렇게 사는구나. 이거 하나만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퀴어 축제 화이팅! 네, 화이팅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이분들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회 때문에 동성로 상가들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집회가 끝난 후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갈 거다라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탈동성애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퀴어 축제 이거 계속 허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소리 질러! 결혼은 양성결이 해야 됩니다. 경산에 살고 있는 김보훈이라고 합니다. 퀴어 축제가 있는 이곳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동성애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동성애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고 동성애 혐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차별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 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이건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회,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가 저희가 원하는 사회인 거죠.
방금 인터뷰에서 처벌금지법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 처벌한다. 이거 팩트인가요? 저도 이제 좀 듣고 조금 좀 황당하긴 했는데 네. 전체주의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네. 차별금지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차별로 인한 가시적인 피해를 좀 미리 막자는 취지예요. 그 성별이나 인종 또 성적 지향 등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백인이라는 이유로 뭐 차별을 두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 이제 배제하지 않고 이런 채용의 공정성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신념 뭐 단순히 신념으로 이를 좀 반대의 뜻으로 표시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톨릭교를 전 들고 싶은데 가톨릭교가 보면은 동성애는 반대를 합니다. 네. 근데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 이제 주말에 눈앞에 펼쳐진 사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구시와 경찰 양측의 입장과 행정이 달랐던 법적 근거가 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네, 대구시 입장은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을 보면 비상시 또는 이 위험이 절박하면 이 별도의 절차 없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집회 신고와 달리 도로 조명 허가는 대구시 중구의 소관이고 이 버스 노선 조정 업무는 대구시 업무입니다. 네. 12일과 15일 이 두 차례 대구경찰 쪽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인 곳에 시내버스를 모두 이 정상 운행한다는 공문을 대구시가 경찰에 보냈고요. 법원 판결문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불법 도로 점거까지 하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이게 시의 입장이죠. 네, 시민 통행을 제한하지 말고 인도로 행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여기에 따른 게 이제 경찰 입장입니다. 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건데요. 퀴어 축제는 이제 경찰 입장을 따르면 적법한 집회이자 집시법에 따라 경찰이 보호해야 할 집회라는 겁니다. 실제 경찰은 그 집회 신고 후에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네. 이 집회가 이제 신고제인데 이게 허가제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의 사례를 좀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다음 달 1일 그 퀴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네. 근데 그 여기도 보면 참가자 규모나 행사 성격을 봤을 때 일부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게 사실상 그렇거든요. 네. 근데 서울 중구청이 이를 그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행사로 보고 도로 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출돌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에요. 이 사례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행진이지만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진이기 때문에 이 도로 점용을 좀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지금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구시와 대구시 경찰청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지 지적이 많죠. 네, 경찰과 이 공무원의 충돌 때문에 왜 이렇게 충돌했을까 봤을 때 이 지난해도 이 대구 퀴어 문화 축제가 10월에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특별히 도로 조명 허가와 관련해서 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퀴어 축제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슬람 사원과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이 홍 시장이 이 퀴어 축제 전에 SNS에도 이 퀴어 축제 도로 조명 허가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서 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달리 들러줄 방법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냈습니다. 또 퀴어 축제 현장에서도 이 도로 조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서 이슬람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는 입장을 또 재차 밝히면서 이것이 소위 이 보수 기독교계의 비판에 대해서 홍 시장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발언이 아무래도 좀 이 사태를 촉발하게 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축제 현장에서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의 이야기는 어떻든가요? 네, 반대 시위에 참여한 분 가운데는 홍 시장의 발언대로 축제를 아예 없애라고 한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권리를 막고 몸싸움까지 했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또 역사의 흐름은 인권의 확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구의 상황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시민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 마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식적인 이제 인물로서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개방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까지 그것을 은연중에 다 알리고 있어요. 여성의 사위를 얻는다든가 남성의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만연화돼서는 모든 가정적인 그런 것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같은 학교에서 동성 커플을 봤었는데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고 그런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을 가까이 보면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좋았고요. 이 역사의 흐름은 인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반대하시는 정치인으로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분들 보면. 네, 갈등으로 얼룩진 퀴어 축제를 지켜본 시민들의 마음 무겁습니다. 어떤 과제가 남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회나 시위, 다른 분야도 있지만 일단 이번 것만 보면 집회나 시위에 대한 이제 헌법상 자유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이제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사회적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오늘의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회적 소수자도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게 민주사회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구경찰청장을 권한이 있었다면 파면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 권한이 더 많아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다. 네,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나 축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이게 서로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그리고 서유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던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대구가 31도, 구미는 33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오늘 하루 자외선 차단과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아침의 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